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어제는 가을의 길목으로 가기 전 더위가 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처서였습니다. 농촌과 도심에서는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으려는 모습도 엿보이는데요. 오늘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더위가 한풀 더 꺾이겠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벼는 고개를 숙이며 노릇한 빛깔을 더하고 있습니다. 밤나무에는 가을을 기다리는 밤송이가 주렁주렁. 따가웠던 햇볕도 누그러지면서 수수도 익어갑니다. 들녘 한 곳에서 농부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땁니다. 여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낸 농부는 풍작을 기대합니다. 어려워도 또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즐거워요. 곡식을 그다 들이는 지금 봐서는 그냥 풍작이 될 것 같아요. 도심 공원에도 외출 나온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늘 아래라면 더위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할매 그렇지요? 저녁에는 어떨 때는 영 서늘하될 때가 있대, 옷에.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더위는 주춤해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이번 주 더위는 한풀 더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15호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50mm에서 많게는 20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울로 인해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많겠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에서 양식장이 제일 많은 통영 앞바다에서도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적조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토요일 통영 한산도 부근 양식장에서 참돔 4천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 앞바다는 가두리 양식장 110여 곳이 밀집해 경남 최대의 양식어장 해역입니다. 또 남해에서도 참돔과 숭어 9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경남에서 지금까지 양식어류 89만 마리, 14억여 원어치의 적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마약류 사범을 단속해 2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시가 11억 원어치 1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35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적발된 마약 사범들은 중국을 오고 가는 소형 화물 선박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반입했고 경남과 부산, 대구 지역에 마약을 판매해왔습니다. 요즘 수포자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수포자는 수학이 어려워서 아예 포기하는 학생을 부르는 말인데요. 이런 수포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양산에 수학을 재미있게 체험해보는 수학체험센터가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홍희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퍼즐을 조합해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단순한 놀이 같지만 도형의 성질을 알아가는 수학 체험 공부입니다. 이렇게 여러 교구와 게임을 이용해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 수학체험센터가 경남 양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부터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학체험센터는 학생 수가 줄어 빈 교실이 생긴 초등학교 한 층 전체를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참여를 높인 덕분에 호응도 뜨겁습니다.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무슨 물건들을 만지면서 하니까 더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더 공부가 훨씬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수학교사 2명이 센터에 상주하며 체험 활동을 돕는데 수학이 어렵고 딱딱한 과목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수학에 가깝게 느끼고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필요한 학문이라는 걸 좀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센터의 목적입니다. 수학체험센터는 평일엔 단체 학생 위주로 운영되지만 토요일에는 가족 방문객도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시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재난 대비 방제 교실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시의 한 초등학교.
초등학생 30여 명이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피 요령과 방제 대책을 배웁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과 이웃과 협조하는 방법 등을 그림 연극 등을 통해 배웁니다. 또 재해 시 청각장애인 등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청각장애인 방제 전문가에게 간단한 수화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水とか食料の確保をして家にあるものをしっかりと見ていきたいです。火事の時に逃げれるように逃げる道とかを覚えておきたい。 야마구치현 산요 오노다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응급처치 강습회. 이 강습회는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사람 모형 인형에 심장 마사지를 하거나 전기 충격을 주고 심장의 움직임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1분에 100회 이상 빠른 속도로 심장 마사지를 하는 등 진지한 표정으로 실습에 임했습니다. すごく手が痛かったです。速さとか押す強さとかがよく分からなくなって自分が冷静じゃなくなるのですごく難しいなって感じましたやっぱり。 소방국 구급대원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8분 사이에 적절한 치료를 해 생명을 구해야 한다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현재 태풍 고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정도로 많게는 30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지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강풍과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니는 강도 강의 중형급 태풍으로 현재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고 오늘 오후쯤 제주도 부근까지 상륙하겠습니다. 따라서 경남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 소식이 들어와 있는 만큼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3.4도로 대체로 23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밀양이 27도, 창원이 2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현재 경남 모든 시군에 강풍과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체로 27도 안팎으로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상에는 태풍과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람과 물결 모두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수요일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 주말까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의 조사 결과 지난해 경남 농촌으로 돌아온 2,900여 가구 가운데 귀농은 41.5%, 귀촌은 58.5%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2년 귀농 67%, 귀촌 33%로 귀농이 2배 많았던 것에서 역전된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는 귀농보다는 노후,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귀촌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모트롤 등 창원 산단에 6개 계열사를 둔 두산그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했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 등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기술직과 사무직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습니다. 경남 지역 경력 단절 여성들의 직장 복귀를 위한 여성 재취업 실무 교육이 다음 달 실시됩니다. 경남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창업과 웨딩 서비스 매니저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총 40시간 동안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도심부의 열섬 현상 완화와 에너지 절감, 휴식 공간 마련 등을 위해 옥상 녹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2006년부터 40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등 모두 120곳에 옥상 녹화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옥상 녹화를 할 경우 실내 온도가 여름철에는 4도 정도 내려가고 겨울철에는 1도 정도 높게 유지할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를 연간 17% 절감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